네, 반갑습니다. 1월 14일 목요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기일이지만 그렇게 큰 걱정 없이, 큰 무리 없이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답답한 흐름들 계속 연결될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약보합세로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장 마감 시점까지는 추가 하락이 더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는 트럼프의 탄핵안이 이제 하원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물론 상원까지 넘어가서 그것이 완전 통과될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은 양매도 중입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단 차익 실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만 조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식, 아직 덜 오른 주식들은 오히려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많이 올라간 주식에서 조정이 나온다는 것은 차익 실현, 많이 올라가지 않은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 차익 실현의 물량이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간단하게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접근해보면 만기일 변덕이고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정을 받고 있고 또 그 내용들을 지금 다른 올라올 종목들이 그 부분을 받아주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접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는 것은 맞죠. 왜냐면 많이 오른 종목들은 대형주고요. 그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거고 또 지금 올라간 주식들은 중소형주, 조금 작은 대형주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식들이 올라가더라도 대형주들의 포인트를 다 깎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어떤 조정은 이 정도라면 그래도 양호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볼게요. 지금 옆으로 횡보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으로 횡보가 진행되는 구간 속에서도 사실은 과매수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80포인트 이상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이 좀 나타나서 한 3,000포인트나 그 아래쪽까지도 한번 떨어져 준다라면 과매수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지금 12월에 있었던 조정이 있었죠? 네, 12월 한 달 동안 옆으로 섰잖아요. 이런 조정처럼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즉 횡보를 통해 에서 과매수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립니다. 그럼 대형주들은 그동안 계속 옆으로 서 죽은다거나 아니면 소폭 하향 조정을 맞는다든지 그런 식의 모습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좀 재미없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좀 나올 텐데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상승이 그동안 많이 진행됐잖아요. 그러면서 12월 한 달 동안 옆으로 조정을 제법 받았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런 모습들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오랫동안 조정이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장 만기일 지나고 나서부터 반등이 또 시작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게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은 일단 매도의 출회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이고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둘 다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그냥 대형주들에 대한 포인트들을 지금 팔아가지고 다른 종목을 옮겨 타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략들은 썩 좋지 않겠죠.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매수에 대한 의견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죠. 매수를 들어갈 만한 위치는 지금은 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사실 지금 같은 시점에서 많이 올라온 주식들을 매수했을 때 일부 수익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다시 같이 내려오거든요. 같이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수익률을 좁히거나 아니면 오히려 손실로 전환된다거나 이렇게 좀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자, 코스닥 쪽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오늘 조정입니다. 조정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 이제 지지선이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조정은 굉장히 짧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올 수가 있겠죠. 즉 상승과 하락에 대한 포인트를 봤을 때 코스피 쪽은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갔고 이 낙폭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 길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볍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의 조정과 중소형주의 반등 이런 내용들이 지수의 방향도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코스닥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게 된다면
지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주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포인트 그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시장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흐름을 따라갈 것이냐, 이런 것들은 결정을 하셔야 될 모습이긴 합니다만, 지금 가장 좋은 관점은 네, 중소형주 쪽, 거래소등 코스닥이든 가릴 거 없이요. 네, 중소형주 쪽의 움직임들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죠. 네, 개인들이 오늘은 열심히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융투자 쪽 매도가 많지 않습니다. 1300억입니다. 투신권 800억, 연기금이 1500억 매도인데, 연기금 계속 매도하는 물량을 외국인이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물량을 개인이 받고 있어요. 연기금 물량을 개인이 받아서 지금 시장의 어떤 그 지지선 역할을 개인들이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치고 들어와 준다라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외국인들이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배경이 지금은 약간 좀 약해진 게, 환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세요. 환율이 살짝 반등하고 있죠. 물론 환율의 추세가 전체적으로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환율이 지금 달러 강세 국면을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준 쪽에서의 어떤 금리 인상,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국제금리가 올라감에 따른 양적 완화 축소,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굳이 매수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달러 강세 국면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달러가 싼 그런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바닥을 잡았다거나 아니면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된다면, 외국인들 매수는 주춤거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어쨌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급적인 동향이나 상황적인 포인트들이 일단 조정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 읽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도, 물량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약간의 주의가 좀 필요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네, 매매 동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자별 잠정 집계를 한번 볼게요. 기관 쪽 보시면, 네, 오스테오닉, 처음 듣는 종목입니다. 잘 몰랐어요. 잘 모르는 종목인데, 이 종목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나요? 네, 이 스펙이었나 보군요. 셌다가, 네, 상장했다 이렇게 나오는, 이거 모르는 종목이 당연한 거겠네요. 그죠? 잘 모르는 종목입니다. BH가 이제 순매수, 지금 금액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BH가 1등입니다. 네, 그 다음에 LG전자 매수 들어가 있고요. CJ, LG전자 오늘 열심히 올라오네요. CJ 잘 올라가죠. 이 CJ 같은 경우도, 어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 산업적인 동향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시총이 지금 2조 3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볍죠. 아주 간단한 종목들에게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G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네, SK그룹주들도 썩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단기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에서 들어갔어요. 지금 5일선 이탈이 됐죠. 그래서 단기 조정 좀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나가자, 그런 식의 모습이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종근당 오늘 많이 올라갔고요. 대우건설, FNF가 오늘 또 네, 좋은 흐름들 어제 이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매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네, 차익 실험을 보셔야 됩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셀트리온이 아침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은 이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좋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나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셀트리온의 치료제 쪽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실망감 또는 재료의 노출, 이런 것들 통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거기에 대한 낙수 효과, 즉 여기서 빠져나온 수급들이 제2의 치료제로 가자,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포인트가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 LG화학 전체적으로 다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LG화학은 일단 100만원 넘겨가지고 네,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 100만원 또 넘기면서 강한 흐름들 이어가고 있네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약세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빠질런지는 모르죠. 근데 일단 강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갭으로 상승한 이 부분들이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것도 볼게요. 외국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LG화학을 사들이고 있죠. 네, 그래서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1등으로 해주면서 주가 올라가는 모습. 근데 오늘 삼성 SDI는 매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매도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빠지는 형태의 모습을 갈 수는 없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정도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역시 우상향 흐름 유지하고 있죠. 오늘은 LG화학이 조금 더 센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네요.
삼성전자 순 매도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매도 역시 같이 가고 있고요. 하이닉스, 호텔신라도 오늘은 매도가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나쁜 흐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나쁘지 않죠. 네, 분위기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는 것도요. 대형주,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나가는 거고, 뭐 남해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시면 올라온 게 전혀 없죠.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오늘 같은 날도 플러스 국면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이런 것들도 오늘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죠. 대신에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올라간 이후에 조정을 받는 모습,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 상승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주목받을 만하다라고 생각된다면 주가가 조정을 어김없이 받아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 대신에 그 조정의 폭이 깊으냐 얕으냐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나타나는 조정들은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플러스 나오고 있다, 뭐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추세와 방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계속 우상향할 수 있겠느냐, 더 오를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들만 우리가 생각하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 조정이 조금 나타나는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수익이 나온 상태에서 조정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매수에 대한 포인트들은 여전히 위쪽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다. 뭐 CJ ENM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많이 올라간 이후에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 매수를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올라갈 때도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매수는 언제 해야 돼요? 주가가 조정을 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이 나갈 때, 그럴 때 접근을 들어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수익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조정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위쪽에서 사신 분들은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또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무리해서 따라가지 말고 조정이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가격, 내가 원하는 위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이후에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아니라면 뭐 지금 이렇게 저점권 유지하고 있을 때는 계속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남해화학 같은 경우나 이런 강원랜드처럼 저점권 유지하고 있을 때 계속 매수가 들어가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거, 그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대신에 이미 올라가 버렸다면, 지금 또 올라가고 있다면 이 부분에서는 매수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내려가고 있어도 그 시점에서 바로 사면 안 된다. 네, 매수 언제 합니까? 들어왔을 때 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와서 돌리고 나갈 때, 그럴 때 매수가 좋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오늘 뭐 두산그룹주도 다 좋아지는 모습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모양새들이 다 그렇게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만 설명을 이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게 된다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에서 조금 자유롭게 매매를 하시면서 좋은 기회를 잘 잡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요. 그런 시장에 대한 어떤 관점들을 계속 그렇게 받아들여 가시는 거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네, 이따가 장 마감 이후에 마감 시황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